네,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를 되찾게 한 시사 다단계 방송 안영광과 전영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대일 발언에 이해찬 X 황당한 당청 대응. 네. 야,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어저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원총회라는 걸 하는데 강창일이라는 분이 이제 한일의원 연맹 의장이 됐다는 것도 저도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너무 잘 아는데 물론 선수도 꽤 있고 또 일본에서 공부도 해서 박사학위도 받은 분입니다만 진짜 일본에서 한일의원 연맹 의장은 초거물급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MB 때는 이상득 의장이 하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때는 정부 때는 이 서청원 의원이 하고 말하자면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초거물급을 한일 의원 연맹 의장으로 해서 서로 격을 높여줬습니다. 근데 뭐 강창일 그 의장 좋습니다. 근데 어저께 강창일이 의원총회에서 일본을 조금 까면서 그래도 이제 알기 때문에 모르면은 지금 너희들처럼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일본을 안다 이러면서 일본이 지난 12월부터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이 무역 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정부는 뭐 했냐.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딱 이해찬이 있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진이 다 찍혔어요. 네. 전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랬나? 이해찬의 아나무인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강창일이 한일의원연맹 의장인데 그 앞에서 입 다물어. 입에 자크 채워. 이렇게 딱 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해찬의 그 오만 불선을 넘어서서 즉 일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창일 그 의원이 지금 3선인가 4선인데 너무너무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정말 찌질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청와대에 의해서 당청마저도 저렇게 입에 자크를 채우는 이 어마어마한 대일 무시. 이게 앞으로 파국을 불러올 거다. 즉 일본 관계가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간다. 여기서 피 터지고 여기서 정말 머리 터지는 건 누구겠습니까? 우리 기업입니다.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이길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명분과 그다음에 득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와 당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우리 기업은 보따리 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일단 당 회의에서 강창일 의원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강창일 의원은 일본사를 전공한 일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 그런 학문을 했고 또 교수를 그걸로 했지요. 그런데 당연히 이 정부가 작년에 이럴 조짐이 있었는데도 대응을 못했다는 거 지적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책이란 그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 건지 네. 나에게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상대방은 그래. 상대방의 그러면 공격에 들어온 논리의 허점은 무엇인지 그걸 같이 종합해서 보는 건데 나는 잘했다는 거.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잘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기본적으로 전제가 일본인들, 일본 아베 수상, 일본 정부 하는 거 찌질합니다. 저건 아닙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잘못 있어요. 먼저 도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잘못한 거 없는가라고 되짚어보고 우리 대응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그 말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지금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합리적 의심. 대체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일본과의 갈등을 조장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일본 불매운동 그게 과연 현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지 우리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일본 불매운동의 뒤에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자, 불매운동 하면서 일본을 주적으로 돌려서 제가 물론 과도한 상상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불매운동 물론 우리 한국인들 기본적인 정서에는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사 갈 수 없잖아요. 우리 한반도 배에다 싣고 항공모함에 싣고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 밀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나라입니다. 어찌됐든 함께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불매운동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뭔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일 감정, 게다가 또 무슨 일본인 우리 연예인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 스타들에 들어간 일본인들, 걔들에 대한 공격,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일본하고 끝까지 가겠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하는 건요, 미국의 경제력이, GDP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19조입니다. 19조 달러. 중국이 14조. 14조 대 19조. 한 1.5배 게임이에요. 일본은 5조, 우리 1.6조입니다. 일본 우리는 3배가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우리의 경제력이 상대가 안 됩니다. 3배나 큰 나라예요, 경제력에서. 그걸 우리가 쉽게 붙은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개 숙이고 다 살자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잘라서 또 공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고개 숙이자는 이야기 아니라 현재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무턱대고 무슨 불매운동과 무턱대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책 안 세우고 일본 공격만 해서 된다? 그냥 일본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책하고 무슨 대응 제재를 연구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불편한 진실이 있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54년 전에 1965년에 김종필과 오히라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청구권을 우리가 받기로 배상을 구상권을 우리가 요구했고 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배상을 했습니다. 즉 식민지 통치가 매우 나쁘고 그리고 일본이 반성한다는 뜻에서 배상이라는 용어를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54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 전세를 만약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그때 안 하겠다 하고 그걸 깨부수면은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안의 계약이라든가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거를 갑자기 아니다, 이걸 깨부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거는 외교적으로 투트랙을 사용해가지고 민간 단체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또는 이 징용 문제라든가 계속하면서 국가는 거기에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일본에게 우리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투트랙을 하면요, 우리가 일본의 외교에 있어서는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은 우리에게 한 일이 진짜 나쁜 일이 많습니다. 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프랑스가 외교적으로 얻어낸 게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독일이 프랑스를 3년 지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바로 독일의 전후 배상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일본에도 이런 두꺼운 책이 한 수백 권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그중에서 한 대여섯 권을 읽었을 겁니다. 바로 외교란 이런 것입니다. 근데 54년 전에 1965년 문재인 정권이 이게 좋다면은 차라리 김종필 씨와 오히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툭 찌르고 말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일본은 아베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레이와가 되니까 천황도 일본 왕도 바뀌었으니까 우리 만나갖고 얘기하자 어쩌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강창일 의원이 12월에 일본 정부가 보복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11월에 이른바 에칭가스라고 해갖고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을 할 거다. 무역으로 이걸 딱 파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막 뒤집어 엎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고편에 의해서 경고, 그것도 경고도 1, 2, 3, 4 거의 10단계 경고 빨갛고 삐뽀삐뽀하는 이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 이 손 놓고 있다가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일이 터지니까 연구해 보겠다. 그러더니 어저께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 보십시오.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하더니 25분 뒤에 실수를 윗사람이 한 거, 아랫사람이 이러면서 또 보복이라는 말을 하고 이 무슨 창피입니까? NSC 벙커에서 그래 한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말 이럴 줄은 몰라서 공중공중 뛰고 있는 겁니다. 이 참담한 현상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요. 일본이 이번에 삼성전자를 아예 저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그동안에 뭐 랜드플래시라든가 뭐 이런 D램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굉장한 쾌거를 이룩한 게 핵심 EUV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품을 갖다가 이 핵심 EUV로서 이른바 7 나노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 겁니다. 일본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이번에 딱 아베가 세 가지를 딱 한 거 가운데 이 7 나노그램의 핵심 부품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제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56%나 줄었지 않습니까? 반토막 됐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물 건너가고 정말 망하는 데는 이 지름길이 수없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름길을 딱 아베가 조준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회 도로에서 계속 돌면서 딴청 뿌리고 북한만 그냥 서비스 하다가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파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면 다시 이제 우리 강제징용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한 이제 보상금 문제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우리 그 점은 국가를 운영하면서 따질 수밖에 그 이야기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일을 하든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입법부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딴 나라에서 볼 때는 그 국가 내 이야기예요. 응? 국가 내에서 이제 아버지가 뭐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옆집한테 야 우리 부인이 말이야 도저히 반대해서 그 옆집 사람은 네 부인 반대하고 무슨 상관이야 니네 집안 일인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필 오이라 그 미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합의가 됐고 우리나라에 무상 3억 달러 그 다음에 유상 2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뭐 포철 만들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하에서 고려해 본 결과 아니다. 이미 그렇죠. 보상이 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국내 이제 우리 근로자들 강제징용 근로자들에게는 6천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냥 보상 국가 차원에서 보상했습니다. 하여튼 맞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송이 다시 이제 붙었어요. 1심, 2심은 우리 근로자한테 지게 했습니다. 3심은 보니까 이긴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 판결 좀 이제 다시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은 일본 기업들이 올린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판결 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를 알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좀 미뤄줄 수 없겠느냐라고 한 게 청와대에서의 이른바 비서실장 해야의 회의였습니다. 그것을 적폐라고 공격했다가 이 사단이 나고 그런데 이 사단이 날 걸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몰라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사법부에서 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일본은 그렇게 보지를 않지요. 자, 일본이 이런 대응은 나올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하면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난 몰라? 그건 정부가 할 짓이 아니에요. 물론 사법부 했기 때문에 행정부 할 수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그 문제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왜 빠져요? 그때는 나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야?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일 관계에서 정말 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외교를 통해서든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일본 그런 외교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이른바 그래서 뒤에 배우 실세들과 연결하면서 야 우리 뜻은 그게 아니야. 또 나의 정치적 입장도 있잖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일본과의 싸움을 벌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짓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가만히 놔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 행태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일 감정 증폭시키면서 또 새머리를 하고 시민단체들이 다 나섰습니다. 이거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적폐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아베가 NHK 그리고 그저께는 아사히 TV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다 봤는데 아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공은 한국에 넘어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법의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이웃과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불편하고 기분은 나쁘지만은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지금 아베의 이른바 이 무역 조치에 대해서 그레이존을 검토한 매우 치밀한 무역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레이존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이 중간 단체,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은요 시진핑이 워낙에 무지막지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간판 막 때려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사드 대응이라는 것은 국제법으로 볼 때 완전한 블랙존입니다. 이거는 위반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세 문제에 대해서 파이트 리스트를 우선 국가를 해제한다. 이거는 그레이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교활하고 뭐 정교하고 아주 조그만 것까지 치밀하다. 바로 치밀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개의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나온 얘기로는 200개 이상의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면 한국이 이걸 갖고 뭐 피해와 또 일본이 겪을 피해를 막 지금 숫자로 뭐 일본 언론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겪을 피해는 한 700억 원 정도. 이게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조냐? 한국에 대해서는 100조. 아니다. 100조 이상이다. 뭐 1000조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상당히 좀 부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볼 때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건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은 한국에 왔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뭐 양자협의하자 일본이 웃습니다. 일본이 비웃습니다. 결국 문재인이 이건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벌려놓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베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격의 없이 맞대고 얘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전격적으로 풀어야 됩니까? 아니 김정은이 그 3대에 있고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정말 200만 명을 굶어 죽인 그 최고의 폭제자하고는 부둥켜 안으면서 아베하고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업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든 삼성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삼성인데 그거를 문재인이 이렇게 자기 고집 세우고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이 이건 책임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문재인을 심판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만나려고 특사 보내겠다, 전화하겠다, 감독님. 받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는 그런 전화 걸려고 김정은 만나겠다, 북한 측과 접촉하겠다. 그 노력의 10분의 1만 일본 측에 뒷거래 일본 측에 때문에 배우의 실세들하고 연락하고 만나자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정말 북한에 대한 노력의 10분의 1만 했더라도 일본이 이걸 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힘도 없으면서 솔직히 고개 딱 내밀고 물론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우리 다음에 이제 아이템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시 정말 갱무시 당하면서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이게 대북 정책입니까? 이건 정말 무능의 악의에 저는 이 정권의 초창기에 선의를 믿었습니다만 지금 선의를 믿지를 않습니다. 무능은 정말 처음부터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악의까지 있는 선의가 아닌 악의까지 있는 게다가 무능한 정권 도태시켜야 됩니다. 네.